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IT 커리어에 대한 부분도 일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요 근래 AI로 인해 가지고 IT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많은 제 주변에 지인이나 후배가 이런 고민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채용 공고 사이트를 빗대어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채용 공고가 있는데, 우선 저는 이제 우리 얼마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꽤 상당히 이제 유효한 부분이죠. 네카라쿠베 이런 부분으로 많이 IT 업계에서 많이 불리우는데, 네이버, 이제 그 수장인 네이버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는 굉장히 이제 네이버 자체가 이제 IT 회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넘버 원이라는 부분도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네이버가 자체 이런 AI, 생성형 AI에서 하이퍼클로바라고 해야 되나, 하이퍼클로바 X, 하이퍼클로바 이러한 이제 기업형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채용 공고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보면은 네이버와 함께 동료를 기다립니다 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네이버 커리어를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크 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우선 잡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채용 공고로 들어왔는데, 사실상 작년 재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이렇게 채용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프트웨어, 즉 이제 개발 직군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직군, 그리고 이런 기획 직군, 그리고 이게 IT의 BIT 직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거의 페이지가 한 페이지를 다 채우는데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채용이 많이 줄었다라는 건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지금 카카오의 진행 중 공고를 보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지금 잡히는 게 지금 거의 없죠. 전체 직원 유형해가지고 했을 때 인프라 시스템 엔지니어, 데이터 센터 운영 엔지니어, 플랫폼 엔지니어, 이 3개 정도만 지금 보이네요. DB 보면 아예 DB도 없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없습니다. 즉 이렇게 3개 정도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라인까지 볼까요? 네카라까지 했을 때 라인을 봐도 사실상 그렇게 지금 보이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라인은 이런 이제 동남아 쪽에 대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이걸 감안해도 사실상 이렇게 채용을 하는 부분에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채용은 줄은 건 확실해요. 채용이 많이 줄었으면, 그러면 채용은 주로 어떤 걸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테크 쪽으로 들어왔을 때 보면은 일단 BIT, 즉 IT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사스 서비스 기획, 인턴십, 인턴십이죠. 이거는 LLM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즉 생성형 AI, 챗GPT와 같이 AI, 네이버도 이제 하이퍼클로바에 대한 그 모델에 대한 기반의 AI 생성 연구 인턴십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공공사업 프로젝트, 이거는 어떤 쪽이든 아마 네이버에서의 사업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 관리 담당, PM담 관련된 부분으로 보이네요.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IT의 완전 이제 컴퓨터 과학이 컴퓨터 학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회로 설계 경력, 그리고 로봇 개발 제작 이런 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자 회로를 볼 수 있고, 이런 응용 전자와 같은 이런 솔루션을 좀 다룰 수 있는, 즉 아두이노나 이런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어느 하드웨어와 이런 소프트웨어가 같이 이제 플렉스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컴퓨터 비전, SLAM 리서치 엔지니어에서 컴퓨터 비전 자체가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딥러닝 쪽으로 해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즉 인공지능에 지금 채용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베이드 시스템 아까 봤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해가지고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리눅스 기반의 이제 커널을 다루고 이런 솔루션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이자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어느 정도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커널 좀 다룰 수 있고 뭐 자동화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부분을 내용을 볼 수 있고, 컴퓨터 비전 아까 봤고요. 뭐 3D 비전 리서치 엔지니어, 이것도 사실 3D 비전이지만 컴퓨터 비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딥러닝, 인공지능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쭉 내려왔지만 컴퓨터 비전, 뭐 다 컴퓨터 비전이에요. 즉 이 지금 채용 공고는 네이버 쪽에 네이버의 채용 공고를 봤을 때는 전부 다 IT 테크 기반으로는 인공지능만 있고 나머지는 BIT만 채용 공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쪽을 볼까요? 여기는 조금 더 유연하게 지금 인프라 쪽만 있네요.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인프라 쪽만 있는 거 봤을 때는 뭐 서버 스토리지, 리눅스, 하드웨어 벤치마킹, 시스템 자동화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 쪽을 담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인프라 전반적인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가상 컨테이너 구축 이쪽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AI가 도래되면서 가장 활발하게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의 환경이 클라우드가 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가상화에 대한 부분이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스크립트 및 프로그래밍 가능하신 분은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대형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선 스크립트형 언어를 잘 다뤄서 이거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데이터 센터 운영 엔지니어는 사실 뭐 이제 이번에 뭐 공교롭게 데이터 센터 하면은 이제 카카오 하면 데이터 센터에 이제 뭐 화재 났던 해가지고 한 몇 년 전에 한 3년 된 것 같은데 벌써요. 그때 이제 뭐 카카오톡이 안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하는 그런 엔지니어적인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플랫폼 엔지니어는 뭐 이제 카프카, 뭐 레빗 해가지고 엘라스틱 서치에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다루는 뭐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를 조금 채용을 하려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일단 아예 BIT 뭐 개발 직군은 아무것도 없어요. 개발 직군 아무것도 없고 이런 인프라 기반이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카카오도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코지피티나 카카오가 아마 코지피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카카오가 맞은지 볼까요? 코지피티에서 맞네요. 카카오는 코지피티가 맞긴 한데 카카오 쪽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인프라 환경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엔지니어적인 부분을 채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저 라인을 좀 보면은 라인은 사실 좀 BIT적인 부분이 많고요. 데이터 엔지니어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나 데이터를 다루는 엔지니어적인 모습을 좀 채용 권고를 노리고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 쪽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카프카 하둡 뭐 똑같죠. 어쨌든. 그리고 뭐 서비스 QA 엔지니어, 서비스 퀄리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다 데이터 쪽도 있고 워낙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거의 없네요. 즉 라인만 봐도 어느 정도는 머신러닝도 있고 AI에 치중되어 있는 채용 공고를 뽑으려는 게 보여요. 즉 제가 이제 결론을 지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AI가 대세다. 그래서 AI 외에 채용은 대폭 줄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채용 트렌드를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채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입사하려고 하는 이런 취업준비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한테 뭐 이제 제 후배나 아니면 이제 제 뭐 주변의 동생들 지인들이 지금 IT를 계속 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T는 계속 하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지 않을까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인공지능이 도래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대체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결국 그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은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그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IT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즉 IT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인재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으로 점점 이제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만 해도 챗GPT를 굉장히 잘 쓰려고 하고 있고, 챗GPT에 어떻게 프롬프트를 이제 질문을 잘 해가지고 원하는 대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AI에 대한 이런 대규모로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이런 직무나 이런 게 많이 대체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IT 업무는 그냥 거기서 조금 더 변화되거나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조금 내가 커스텀해서 좀 바꿔서 이런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완전히 내 업무가 대체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게 이제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훨씬 더 뛰어나시고 그리고 굉장히 유능하신 이제 높으신 분들이 예측하고 하는 거에는 뭐 저도 그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IT를 계속하는 게 유망하고 IT의 업무를 굉장히 앞으로도 조금 더 뭐 되게 재미있고 되게 뭐 비전 있는 직무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시던 업무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 AI도 기초는 기본 널리지, 기본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뒷받침되는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학습을 하시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이 AI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 좀 촉매제 역할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다른 이제 업무 자동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 강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